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 자,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갑국과 을국 두 개 나라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한 것이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고 이제 T년이 있고 T 플러스 30년이 있습니다. T년이 있고 T 플러스 30년이 있다. 그래서 유, 부, 노, 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 인구를 좀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각국의 T년의 총인구를 100A라고 보고 을국의 T년의 총인구를 100B라고 보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T년의 총인구가 같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A, B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을국이 부양인구 비율이 T년의 45%다. 그럼 여기 100B 중에서 부양인구가 그럼 몇 B가 된다? 45B가 된다. 자, 요게 갑국의 0.75배래요. 그래서 갑국의 부양인구 비율을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0.75. 0.75는 분수라면 얼마예요, 여러분? 4분의 3이죠? 했더니 요게 45%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네모는 이렇게 넘어가면 45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해주면 여기 15, 4 곱해주면 네모는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 그래서 갑국에서 부양인구의 비율은 60%다. 그럼 100A 중에서 60A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정리했고요. 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다. 자, 요게 뭔 얘기냐?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여기 뭐 유소년분의 노년이잖아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한 것이고,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노년. 근데 분모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이고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인데, 어쨌든 이게 같다는 얘기는 분자는 이미 같으니까 분모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소년과 부양인구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소년과 부양인구가 똑같으니까 부양인구 이미 45B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유소년은 도 45B가 되고, 그럼 이 100에서 남은 10B는 뭐가 된다? 노년인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 즉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을국 건 우리 좀 구할 수 있잖아요. 부양인구랑 유소년하고 똑같으니까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하면 그냥 100입니다.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이고 갑국은 0.25배니까 갑국은 25가 되죠. 그럼 25라는 것의 의미는 유소년분의, 다시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했더니 25다. 이거 계산해주면 4분의 1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양인구가 60일 때 유소년은 얼마다? 15A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75, 남은 노년은 그럼 얼마다? 25A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그럼 T 플러스 30년 역시 100A, 을국은 100B 이렇게 놓고, 자, 갑국의 조건을 유소년 부양비는 늘었는데 부양인구 비율은 불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양인구가 지금 60A였는데 총인구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60%다. 그럼 여기 얼마? 60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했대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데 부양인구는 그대로인데 유소년 부양비가 늘었다는 거는 유소년 인구가 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가운데 부양인구는 그대로인데 유소년은 늘었으니까 전체 인구는 똑같으니까 그걸 맞춰주려면 노년 인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을국 같은 경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인구 비율이 뭐 했대요? 감소했대요. 부양인구의 비율이 45%였는데 감소했다. 그럼 전체 인구 어차피 100B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45%보다 줄었을 테니 하여튼 여긴 45B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는 불변한다 이거예요. 자, 부양인구가 줄었는데 이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하려면 이 부양인구가 줄어든 감소율만큼 유소년 인구도 줄어야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유소년 인구도 이 부양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똑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노년 인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 인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소년과 부양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노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T년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자, T년의 노령화 지수 보면 갑국은 유소년 15분의 25입니다. 그래서 15분의 25 곱하기 100이고요. 곱하기 100은 뭐 사실 따져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누가 더 큰지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자, 을국은 45분의 얼마예요? 45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어차피 곱하기 100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15분의 25니까 3분의 5. 근데 여기는 45분의 10이니까 9분의 2. 그러니까 얘는 1 훨씬 넘는데 얘는 1도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갑국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겠고요. 자, 2번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자, T 플러스 30년입니다. 갑국. 자, 노년 부양비는 자, 60분의 자, 노년이 25보다 줄었어요. 자, 요거 다시 따져보면 자, 분모는 확정해요. 60분의 이렇게 가고 분자는 어쨌든 25보다는 적을 것이야. 곱하기 100이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노년부양비가 50이 되려면 60분의 30이어야 노년부양비가 50인데 어차피 25보다 적기 때문에 5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작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을 것이다. 이해되죠? 작을 것이다. 그래서 지워주고 3번 T 플러스 30년의 을국의 총 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자, 을국의 총 부양비 한번 따져보면 자, 부양인구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45분의 B였는데 다시 45분의 B가 아니라 45B였는데 45에서 줄었어요. 총 부양비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45보다 작고 그러면은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 55보다는 크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에 최소 45분의 55보다는 요 을국의 총 부양비가 클 수밖에 없다. 45분의 55. 그럼 45분의 55 한번 계산해 보면 45분의 55는 약분하면 11, 9죠. 자, 총 부양비가 곱하기 100 해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100을 9로 나눠준 것만큼인데 요게 이제 T년의 총 부양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양인구가 줄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9, 1 들어가고 그럼 20, 9, 2, 18 그럼 20, 20, 20 되니까 12.2222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12.2가 아니라 122.2222 쭉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최소 요것보다는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가 크다 이거야. 122.222보다는 총부양비가 크다. 그럼 이미 T년에 넘었으니까 120 넘겼으니까 T 플러스 30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0년의 을국의 총부양비는 당연히 120보다 클 것이다. 이게 맞죠? 자,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여기 보면 유소년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다. 그래서 갑국에서 늘어날 것이다. 오케이. 여기선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을국에서는 유소년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을국에서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했을 것이고요.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도가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자, 노년 인구와 정의 관계 갑국 노년 인구 줄었어요. 갑국에서는 낮아질 것이고 오케이. 여기선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을국의 노년 인구는 늘어나니까 변함이 있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